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시야가 탁 트여서 여행하는 기분이었다. 도로 표지판에 부딪힐 것 같았다. 최근에 시범 운행을 시작한 경기도 2층 버스에 대한 승객들의 반응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2층 버스 타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경기도 2층 버스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발표한 도정 10대 과제 중에 도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출퇴근길의 굿모닝 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생소하면서도 특이하다는 반응을 보인 2층 버스가 단연 관심인데요. 시범 운영한 지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굿모닝 버스 추진단 윤성진 단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경기도 굿모닝 버스 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예. 네. 2층 버스 지금 시범 운영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그 수원역에서 서울 사당역으로 가는 그 7,770번 노선에 대해서 오전 7시와 낮 12시, 오후 5시 등 하루 3차례 지금 운행을 하였고요. 예. 금주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N버스 6,117번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2층 버스가 영국에서 들여왔다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영국 알렉산더 데이스 하로부터 근본 시험 운행 기간인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그 시범 운행을 위해서 좀 임차한 차량입니다. 구입한 건 아니고 임대해 왔군요. 예, 임대했습니다. 예. 예. 그 2층 버스를 도입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그 출퇴근길에 보다 많은 시민들을 편의를 위해서겠죠?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7월 16일부터 그 자석제가 시행되면서 이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도민들께서 좀 상당히 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1, 2차에 걸쳐서 전세버스 331대를 증차해서 입성률을 한 50% 이하로 낮추었는데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도로 용량의 한계로 이 버스의 속도가 저하되는 혼잡의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따라서 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용량 버스, 특히 2층 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이번에 이제 시범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2층 버스로 운행을 하면은 좌석이 일반 버스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나나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기사를 포함해서요. 79인승입니다. 예. 79인승. 예. 그럼 2층 버스는 모두 몇 명인가요? 2층 버스 같은 경우가 79인승입니다, 지금. 예. 2층 버스가 79인승. 예, 기존 버스 같은 경우는 참고로 39인승, 41인승, 45인승이 있습니다. 예. 약 2배가 맞는군요. 예. 하루 3차례 그 오전 7시하고 낮 12시 또 오후 5시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언제가 가장 붐비던가요? 그 역시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 시간대였습니다. 예. 보면은 그 수원역에서 이제 사당역으로 가는 7,770번 노선의 경우에는 이제 출근 시간에 사당 방면을 하고 퇴근 시간에 이제 수원에서 오는 방면 운행할 때 거의 승객을 만차로 왔었습니다. 예. 낮 12시에는 좀 손님들이 별로 없었습니까? 낮 12시는 이제 평소 일반 버스에서도 이제 그 탑승 인원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예. 그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평소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홍보가 되면서 주간에는 이제 가족 단위나 아니면 학생 단위로 이제 체험 목적 이용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좀 붐비지 않는 시간대는 나중에 결정할 때는 운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 효율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
붐비지 않는 시간대는 어떻게 이용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단장께서는 2층 버스 타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몇 차례 타봤습니다. 예. 어떻든가요? 저도 이제 유럽 출장 갔을 때 보면은 2층 버스를 많이 타봤었는데요. 예. 아마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건 저도 한번 이제 처음 타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저도 좀 약간 걱정은 많이 됐었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예.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고요. 특히 2층 이용 시에는 좀 시야가 많이 트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좋았고 또 이게 초저상 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 장애인분들도 아마 타고 내리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예. 이용하신 분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겠군요.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한 80%가 넘는 승객들이 좀 만족을 하고 있고 도입이 좀 필요하다는 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나 조금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차량 속도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뭐 승하차 시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요. 예. 그 차량 속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시범 운행이고 처음으로 이제 많은 인원들을 태우다 보니까 좀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이제 한 80km 이하로 운행 속도를 좀 제한해서 운전기사분께 좀 조심해서 운전해달라고 당부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실제로는 안전한 설계 속도 2층 버스에 대해서는 110km이기 때문에 예. 일반 버스하고 속도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버스가 2층 버스다 보면은 예. 높이가 좀 높아지면서 하중이 좀 위에 실리다 보니까 예. 회전할 때라든가 커브 틀 때 좀 안전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 차량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정복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하시는데요. 예. 그 영국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럽 기준이 저희 나라보다 좀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 안전 경사각이 32.3도입니다. 예. 근데 저희 일반 버스, 저희 광역버스 1층 버스의 최대 안전 경사각은 35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2층 버스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이 초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1층 버스와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참고로 저희 국내의 최대 안전경사각 기준이 28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의 그 안전운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층 버스 높이가 4.15m라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상 그 화물차 경우에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4m로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전에 저희가 한 2달 동안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그 도로 구조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 그 높이에 문제가 없는 노선에 투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이제 시범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 주변 도로 정비도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 결과가 좋아서 저희가 도입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국내 기준에 맞는 기종을 들여오거나 아니면 주문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시범 운영하면서 그 노선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다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수원 노선, 그다음에 김포 노선, 남양주 노선 이렇게 3개의 노선에 대해서만 지금 일주일씩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노선이 바꿔가면서 또 계속 하게 될 예정인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오가는 N버스 6117번 노선을 운행 중에 있는데요. 예. 다음 주는 이제 남양주 경복대에서 잠실역을 오가는 8012번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 2층 버스 도입 적합성 평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평가가? 예. 일단은 뭐 근본 시범 운행 결과를 보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도입 평가성 평가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또 버스도 계속 타고 있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인데요. 그래서 차량의 성능 및 구조라든지 뭐 이용자, 운전자 측면에서 뭐 안전성과 쾌적성 등 2층 버스가 과연 이제 광역버스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예. 버스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근본 시범 운행 차량이 좀 고급형인 것 같은데요. 예. 한 7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 2층 버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예. 대략적으로 이제 뭐 4억 5천에서 뭐 7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버스가 비싸다 보면은 요금도 일반 버스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우려도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금 인상으로 그 2층 버스 때문에 뭐 그게 연동이 된다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분명히 이제 차량 가격은 기존 차량에 비해서 이제 비싸지만 아무래도 이제 두 대가 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뭐 운전자 인건비가 절약된다는 부분이 하고, 그다음에 예. 두 대로 비교했을 때 연비가 지금 그 1.2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연료도 한 40% 절감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한 번에 이제 두 대가 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요금 수입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두 배가 생기는 거고, 예. 또 차체 내구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의 현 버스에 비해서는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많이 나오지만 그 장기적으로 운행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굿모닝 버스 추진단의 윤성진 단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정동극장과 전통 창작 발견 프로젝트의 선정팀이 함께 만드는 공연 소식 준비했습니다. 정동극장이 전통공연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해 준비한 창작 국악 콘서트 전통 ING인데요. 지난 15일 월요일 첫 공연이 시작됐고요. 오는 22일 두 번째 공연이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담았습니다. 예. 15일에 첫 공연하고 22일에 두 번째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모양이죠? 두 번의 공연이 마련된 콘서트입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전통 ING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시대 전통 창작 예술을 향한 관심과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술을 발견하고 또 어제와 내일을 잇는 오늘의 예술을 함께 만드는 무대인데요. 자세한 소개 정동극장 공연기획팀 김지선 씨께 들어봤습니다. 전통 창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창작 인큐베이팅을 새로 시작을 했고요. 그 사업은 전통 창작 발견 프로젝트 100만 원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총 5팀을 선정해서 지난 돌담길 프로젝트에서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 공연 중에서 이제 가장 대중과 소통이 잘 되고 정동극장의 어떤 방향성과도 맞는 두 팀을 선정해서 두 팀이 단독 무대를 갖는 기획 콘서트로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새로 기획한 사업입니다. 우리 국악이 좀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젊은 국악인들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라든지 새로운 상상력 같은 거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으로 그런 무대를 꾸며주면 좋겠다는 계획 안에서 새로운 국악 전통 창작자들을 무대에 서게 하는 기획을 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시민을 위한 야외 공연 시리즈 2014 정동극장 돌담길 프로젝트는 당시에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전통에 기반한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고 그때 무대에 오른 팀 중 관객의 가장 큰 호응을 받은 두 팀이 전통 ING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첫 공연이 열렸고 22일 날 두 번째 공연이 열린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5일에는 어떤 무대가 준비됐나요? 네, 에스닉 퓨전 밴드 두 번째 달과 또 소리꾼 이봉근의 소리달 완창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두 번째 달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드라마의 OST로 대중에게 친숙한데요. 예. 그들의 음악과 폭넓은 음색으로 목소리를 악기처럼 사용하는 소리꾼 이봉근이 판소리 완창의 형식으로 이번 콘서트의 첫 무대를 열었습니다. 예, 현대적인 판소리 공연이었겠네요. 네, 이번 공연 작품의 모티브가 된 것이 춘향전인데요. 나비의 꿈을 주제로 사랑에 대한 그림 같은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무대에 오른 전곡이 창작곡으로 구성이 됐고 새로운 무대 형식을 통한 전통 판소리의 현대적 해석을 더했는데요. 소리꾼 이봉근 씨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일단은 아이리쉬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분들과 콜라보를 하기 전에 좀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일단 리듬의 형태도 좀 다르고 접근 방식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콜라보를 했는데 너무 잘 묻어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연주하는 곡 중에서 사랑가라는 곡이 아주 잘 묻어난 케이스 중 하나죠. 보통 분들께서 아시는 뭐 국거리 장단 하나 둘 셋 둘 셋 이런 장단이 이제 서양에는 왈츠라는 장단과 되게 흡사해서요. 왈츠 리듬에다가 아이리쉬 음악 그리고 그 위에 또 판소리를 얹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듣기에 유행가 같은 그런 곡이죠. 평소에 그냥 지나가다 들리는 음악처럼 편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음악 자체에 선입견을 가지시지 않고 듣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무대에 오른 두 팀도 서로가 함께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는 소감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무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판소리 5마당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적 색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의 깊이를 더하는 노력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객들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네, 평소에 국악에 관심이 많았던 이나 또 관심이 적었던 이 모두에게 신선한 무대라는 공통적인 반응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빈자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관객들 직접 만나서 소감 들어봤는데요. 먼저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을 노래한 사랑가 소리도 담았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족이 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옛 우리의 춘향가의 사연들을 현대의 감각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융합의 새로운 그 창작을 하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고 이런 노력들이 전통의 맛도 살리면서 월드 뮤지컬화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통 이야기들이랑 전통 음색들을 녹아내서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다음 주 22일에 공연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의 관람료는 10,000원입니다. 수익금은 국악 분야의 영재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시죠. 정동극장 공연기획팀 김지선 씨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동아팀에서는 이제 국악기로 연주되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어린 왕자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전통이랑 세계 명작의 캐릭터의 만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고 전통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경험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통 ING라는 기획 취지 자체가 우리 국악의 발전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어서 그 마무리도 이제 씨앗을 품다라는 스토리를 어떻게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의 씨앗의 선정 팀들의 수익금을 국악 영재에게 기부함으로써 조금 더 전통 문화의 발전을 위한 더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악뿐만 아니라 창작 콘텐츠 새로운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아티스트들이 정동극장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극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22일에는 순수하고 맑은 멜로디가 특징인 창작 국악 앙상블 동화가 무대를 준비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정동극장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한파특보 발령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겨울철 채비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매년 20만 명의 시민 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겨울철의 명소죠. 바로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모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내일 모레 개장하는군요. 네, 지금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인데요. 모레 개장해서 내년 2월 8일까지 총 52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시청 바로 앞 그 도서관 앞에 위치해 있고요. 예. 한번 이용하시는데 1,000원 스케이트와 대여료 포함해서 예. 비용 부담하시면 되고요. 어린이 전용 링크장하고 이제 메인 링크장 2개로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개장식은 다가오는 금요일 예. 오후 5시 30분에 이제 박원 시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저녁 시간에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선착순 100분에게는 또 기념품도 드릴 예정이고요. 예. 또 개장식이 바로 끝나면 이제 오후 6시부터 첫날은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개방을 할 예정으로 예. 있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예.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시청 광장으로 오셔서 스케이트장을 좀 이용해 주시면 어떨지 싶은데요. 그 스케이트장을 이용해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용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입장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예매하실 수도 있고 또 현장에 오셔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 검색창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검색하시면 쉽게 예매하실 수가 있고 현금, 신용카드 다 활용 가능하고요. 또 입장료를 이제 내지 않아도 되실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랄지 또 그 장애인 등록증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예. 그 스케이트 강습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스케이트를 좀 안전하게 이제 또 타시고 저 이용 못하는 그러니까 이용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스케이트 강습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다가오는 22일 화요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일주일에 4번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운영하는 시간이 이제 자세한 사항은 그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오후 5시 이렇게 4번 운영을 하고요. 강습료가 1인당 12,000원. 12,000원. 네, 스케이트 그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빙상선수 출신 예. 이런 분들이 강사로 구성을 되어 있어서 호응도 좋고 좀 스케이트장 강습에 참여하시고 바로 이제 또 스케이트를 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이렇게 비상대책위원들이 동반 사퇴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10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장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강공원 눈썰매장도 개장한다고요? 네, 한강공원 눈썰매장도 사실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그 자녀분들과 함께 부담 없이 좀 즐기실 수 있는 도심의 이제 겨울 놀이시설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예. 내일부터 다가오는 2월 15일까지 좀 더 길게 60일간 운영을 하고요.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무 없이 계속 운영을 합니다. 예. 입장료가 6,000원이고요. 여기는 이제 예매는 없이 현장에서만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어제 밤부터 계속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파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는데 이럴 때 시민들의 대처 요령 같은 게 있겠죠? 네, 우선 그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이제 뭐 복지랄지 시설물 관리 또 뭐 교통 대책 구조 구급 해서 이제 한파 대책 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이제 저희 서울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몇 가지 이제 시민들께서 좀 유의하실 사항들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그 춥다고 하면 수도 계량기 혹시 동파될까봐 걱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현재 올해도 뭐 133건의 동파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계량기나 보일러 내부에 헌옷을 좀 채우시고 외부는 그 배부해드린 그 비닐 봉지를 좀 테이프로 바람 안 들어가게 좀 밀폐시켜서 보온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겨울에 이제 운동하신다고 갑작스럽게 찬 공기에 노출되면 좀 위험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고혈압이랄지 당뇨 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고 또 이제 운동 전에 이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셔서 이제 관절 뭐 또 부상 이런 거 좀 방지하시면 좋겠고요. 자동차는 반드시 이제 이용하시기 전에 뭐 부동액이나 배터리가 있는지 좀 상태 점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소보다는 이렇게 추울 때는 좀 저속 운행 그리고 차간 거리도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가정에서 이제 보일러 고장 나거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갑자기 방이 춥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 서울시가 한파 쉼터 전체 뭐 주민센터랄지 복지회관 또 경로당을 이용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62개소니까 혹시 그런 일 당하시면 바로 우리 동네 한파 쉼터를 좀 찾아서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파뿐만 아니고 폭설이 내릴 때 시민들이 알아들어야 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엊그제처럼 좀 이렇게 눈이 오면 바로 내 집, 내 점포 앞 도로와 주변 골목길에 쌓인 눈을 좀 치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집 주변에 이제 염화칼슘이랄지 모래를 이렇게 비치해 놓는 제설함의 위치도 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하고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눈길 걸으실 때는 이제 저도 출근하다 보니까 이게 빙판이 좀 져 있던데 주머니에 절대 손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주머니에 손 넣고 걷다 이제 넘어지시면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좀 주머니에 손을 좀 넣지 않고
특히 이제 핸드폰 이렇게 막 예. 사용하시면서 걸어가시다가 좀 다치는 경우도 많아서 가급적 핸드폰 사용도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동차를 이용하실 때는 이제 교통 상황 수시로 파악하시고 이제 눈피해 대비해서 안전 장구도 좀 반드시 휴대를 하시고요. 교차로는 이제 횡단보도에서는 감속 운전, 아무튼 가능한 그 안전한 운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사고를 당하셨을 때, 뭐 또 빙판길이 있다, 또 빙판에 내가 이제 갑자기 넘어져서 좀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집안에 갑자기 또 수도관이 뭐 얼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저희 120 전화 주시거나 120. 아니면 네 트위터 서울 마니아로 신고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저희 대책본부에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100년을 다 살아야 36,000일이라는 속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헤아려 보면 사람의 일생이란 어이없이 짧다는 뜻입니다. 길지 않은 일생, 내 고단함을 대가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이제는 늦었다는 핑계로 내 꿈을 멀리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100년을 다 살아야 36,000일이지만 100년을 다 살면 36,000일씩이나 됩니다. 아직 12월이 완전히 여물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에 감사하며 다부진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네. 최근에 보면은 4대강 사업 또 자원개발 사업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기 힘든 조 단위의 숫자들이 좀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네. 4대강은 지금 현재 투입된 것만 22조, 자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40조가 넘는 돈이 투입됐다라는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쓰는 돈이 370조니까요. 또 실제로 이것들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예상할 수 없는 돈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업들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4대강 사업이나 자원개발 사업 외에도 또 많은 사업들이 있는 거군요. 지난 가을에 있었던 인천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대규모의 행사들이 있을 때 거기에 엄청난 예산들이 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와 같은 건설 사업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공공청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지방 이전들도 많이들 하고 있어서 그런데도 이제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이제 조 단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분석을 미리 좀 하겠죠? 그렇죠. 많은 돈이 투입이 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이런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조금 전문 용어긴 한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네. 아, 그렇군요. 사전의 타당성을 미리 조사해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 100만큼의 비용을 들였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이 얻게 되는 편익이라고 하는 게 한 90이다. 그러면 10이 마이너스니까요. 이런 사업은 굳이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고 이 들인 비용보다 이익이나 편리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사업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비용 편익 분석을 해가지고 이익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그 사업은 어떻게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편익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를 건설을 하면 당연히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도로를 놔야 이용객들의 편익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걸로만 판단을 하면 이제 인구수가 적거나 차량이 적은 이제 시골 같은 곳에는 도로를 놓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근거나 그 판단 뭐 근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이게 숫자로 반드시 뭐 플러스 10이다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걸로 계산을 하진 않지만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추가가 되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나 비용 편익 분석에서 추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판단은 없습니까? 이게 그 사업의 타당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고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죠. 예, 정치적인 고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그, 최근에 이제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그 고속철도는 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차역이 계속 늘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돌아가게 그 설계가 조금씩 변경이 되거나 해서 사업 예산이 추가가 되고 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그건 이제 사업의 타당성이나 뭐 시급성보다는 정치적인 고려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별로 이렇게 수요도 없는데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총 500억 원 이상이고 거기에 이제 국가가 300억 원 이상을 담당을 하게 되는 신규 사업들인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낭비를 사전에 좀 방지도 하고 적절한 예산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하신 조건들을 갖출 경우에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나요? 모든 사업이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오늘 그 노운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던가 이제 그런 것처럼 재해복구가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사업들은 사전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과 관련된 사업들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 앞서 4대강 사업 경우에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들었고 국가가 300억 이상을 담당했으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겠어요? 뭐 그렇지 않았고요.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됐지만 이게 당시에 관련법을 좀 개정을 하고 하면서 그 타당성 검토하지 않고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사업인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도록 바꾼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 사업이 잘 되거나 했으면 좋았겠지만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결국엔 그게 낭비가 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야당이 4대강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국정조사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던 전 정권 내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뭐 시급한 여야 간의 이 얘기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에서 일단은 제외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간의 정치적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엔 국회에서 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선 일단 좀 접고 가자라는 판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원개발 사업은 국정조사 하기로 했죠? 네네네. 그건 하기로 했고. 4대강 사업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떻게 낭비가 됐거나 했던 것들은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일부가 좀 드러났고요. 그리고 개별 공사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일부 밝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업 자체의 낭비성에 대한 거였고요. 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정책 그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일 텐데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밝힐 건 밝히고 사업에 대한 이후의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찾는 고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같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4대강 국정조사 이번에는 뭐 어렵게 됐습니다만 또 나중에라도 거론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오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YTN 라디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함께 주최하는 재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오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연과 같은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모차르트,
또 황제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허승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